시간의 방북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기존의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연대보증 폐지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먼저 이 연대보증이 어떤 제도인가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현대판 연좌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군요. 이 최고나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2의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채를 지거나 보증을 할 때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그분하고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항변의 여지 없이 이 채권자들한테 채무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연대보증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 이 연대보증 때문에 뭐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그 유산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들한테도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삼족을 멸한다. 그래서 재기불능 상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보증 폐지가 그 상당히 그 창업 벤처 업계에서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13년 이금융권을 포함해서 시중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뭐 일부를 빼놓고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금융기관이 중요한 게 한 4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돈을 집행을 많이 해요. 이 창업하거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4대 대출기관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기보기보 그러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보 그러는데 이 4개는 지금까지도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연대보증제도를 없앴는데 이 기업인이 그 기업이 대출받거나 보증하는데 연대보증하는 제도를 없애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난 4월부터는 신규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없앴어요. 근데 그 3월까지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있었던 거. 오늘 발표된 것은 그것도 5년간 순차적으로 해소하겠다. 그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월 이후에 신규로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게 12만 건 정도 되고 13,000건 정도 되고 2조 6천억에 대해서 이제 연대 보증을 없앴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 중기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에 있던 걸 해소하는 단계까지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 연대 보증에 있어서 면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기존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동안 집행해 온 거니까 12만 건 정도 되고 22조 원 가량 되는데 이걸 5년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면제 대상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기관별로 이 대출 및 보증 상환 비율이라든가 그동안 잘 갚아왔는지 뭐 평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력 같은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정 건수와 금액이 12만 건 2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는 2조 조금 넘게 그리고 내년에는 5조 조금 넘게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이 우려됩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기는 하겠죠. 연대보증이 무서워서라도 그러니까 내 주변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상환에 신경을 쓰다가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거는 공적 자금들이거든요. 이 대부분이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대출이나 보증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이 상환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연대 보증이라는 거의 취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요. 철저하게 채권자 편의주의에 따른 제도예요. 채권자가 이 연대 보증을 걸어놓으면 참 편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채권자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가 주요 기능이고 선진국에서는 그 신용평가에 따라서 이자를 매김으로써 위험을 금융기관이 떠안아서 높은 이자도 매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사실상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연대 보증을 받아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채권자 중심의 제도였고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2013년까지 이금융권까지 연대보증 제도 자체를 폐지했던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있겠지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 관행과 제도를 계속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기불능 상태가 되니까
벤처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하고 또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이런 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 벤처 업계에서는 한 2, 3라운드를 진행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연대보증 때. 예. 근데 미국에서는 3라운드 정도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큰 돈을 투자하냐면 한두 번 실패해 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나면 재기업 안 되니까 그런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도 특히 중기부 산하 공공금융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수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 오늘부로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저는 이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네. 보십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정말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작용 가운데는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4개 중기부 산하의 공공금융기관들 대출과 보증을 주로 하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이 실제 금융기관처럼 역할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중소기업들이나 벤처 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떠돌았냐면 거기 돈 못 받으면 인맥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돌 정도로 철저하게 관계와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져 왔는데 금융기관처럼 실제 그 개인이나 혹은 그 기업에 대한 특히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를 네. 하는 신용평가가 사실은 금융기관의 알파요 오메가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앉아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중은행 같은 금융권도 문제가 됐고 이런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금융기관도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참에 중기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산하 주요 대출기관들에 대해서 금융기관 마인드로 이른바 신용평가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마인드로 문화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골라서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일종의 이 갑의 위치에서 예. 상당히 그 특권을 누려온 기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